안녕하세요. 아예답 마스터 교원 RT팀입니다. 먼저 저희 RT팀 인사를 드리면 저는 동수영중학교 유승우입니다. 저는 명호초등학교 송지현입니다. 저희 팀명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는 리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리튼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봤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노하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인가요? 챗 GPT가 이슈가 되면서 리튼 또한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딱딱한 GPT보다는 리튼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한국어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편하고 화면의 인터페이스도 훨씬 학생들이 접근하기 편한 도구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선생님께서 매뉴얼을 직접 제작하셨다고요? 아, 네. 벌써 알고 계시네요. 예,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럼 함께 보시죠. 자, 지금부터 리튼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구글에 리튼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주소창에 wrtn.ai로 입력하셔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제일 위에 리튼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자, 리튼이 열리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구글, 네이버, 카카오, 애플 아니면 이메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각자 사용하시기 편한 도구를 정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의 절차를 다 거쳐서 로그인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창이 나옵니다. 선생님들은 왼쪽에 이렇게 채팅 목록은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제가 작업해 놨던 게 보이는 거고요. 크게 보면 옆에 채팅, AI 스토어, 공유 트렌드, 이벤트, 그리고 툴, 그 다음에 본인의 계정 이렇게 상단에 보실 수 있습니다. 리튼에 채팅을 이용할 때 필요한 AI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PT 3.5, GPT 4, 그다음에 GPT 3.5 16K, 그다음에 palm2가 있습니다. 요 채팅 모드는 대화창에 보시면 일반 모드랑 검색 모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 모드를 누르시면 AI를 선택하실 수 있는 모드가 제공이 되고요. 검색 모드는 그런 것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반 모드는 아시다시피 챗GPT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화 형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과 서로 대화를 하는 형태로 정보를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 방식의 생성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이용하실 때는 채팅창에 직접 PDF를 첨부해서 그 PDF에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이런 PDF 첨부 기능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PDF로 제공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 PDF로 되어 있는 논문을 제가 다 읽기도 하지만 외래어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AI를 불러서 여기서 그 내용을 추리거나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라고 적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 대화창에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썬을 직접 작성해 보시면 이 대화창 안에서 직접 실행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실행한 결과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리튼에서 직접 점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 시간이나 학생들이 코딩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텍스트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이 기능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팅을 이용해서 AI랑 수업을 할 때 이용했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프롬프트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제가 입력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감성 어휘 100개를 줄게. 그 어휘를 학용품과 랜덤하게 연결해줘. 예를 들어 행복한 연필처럼 만들면 돼. 내가 단어를 주면 바로 만들지 말고
만들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명령을 하면 얘가 예 알겠습니다. 100개를 받은 후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한 번에 그런 거 없이 이걸 다 던져줘 버리면 얘가 이걸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AI한테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얘가 그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예시처럼 제가 들어줬던 예시와는 똑같은 걸 하면 안 되겠죠. 랜덤하게 연결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간절한 공책, 신명나는 연필, 아련한 지우개, 울적한 샤프, 설레는 자, 이걸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요 수업을 했던 게 위에 있는 요 100개의 어휘를 제가 학생들이 네 감정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얘가 적당히 만들어주고 학생은 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걸 소재로 이제 글짓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AI한테 역할을 주거나 아니면 예시를 들어주거나 하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려줘라고 입력하면 그림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려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스케치한 그림을 그려줘라고 제가 마지막에 그려줘라고 입력하면 AI가 제가 쓴 내용을 분석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4개의 그림을 그려주고요. 우리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미지를 그려주는 전문적인 AI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여러 앱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방에 AI와 주고받은 대화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문구를 공유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의 공유를 선택해서 대화를 공유 누르시면 이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공유 트렌드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쓰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이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활동에서 SNS의 기능을 도입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스토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스토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AI 스토어는 AI를 지금 이용하는 이용자가 자기의 용도에 맞게 어떤 특정한 도구를, AI를 이용한 도구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창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블로그, 학생, 글짓기, 교육 이런 카테고리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보실 거여서 교육 탭에 들어와 보시면 그죠, 영재학교 과학고 면접 질문,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영어 수행평가 기준표 제작, 학생부 생성기, 이렇게 수많은 선생님들이 업무에 쓰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마 만들어 놓았던 거 비슷한 그 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에서 내 교과에 맞게, 내 업무에 맞게 괜찮은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찾아서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뚝 떨어져서 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툴을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그걸 작성할 수 있도록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툴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글쓰기 상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기소개서, 독서 감상문, 인스타 피드를 비롯해서 유튜브 쇼츠,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SNS 광고 기획 등등 독서 감상문 이런 많은 툴들이 있는데 요 메뉴들, 요런 글쓰기 상황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원래 이 리튼 회사가 처음에 만들 때 개발했던 게 요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을 이용해서 AI를 개발했다가 챗GPT가 나오면서 채팅 기능을 다시 추가시켜서 지금은
요 기능이 조금 뒤로 밀리긴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글쓰기 상황에서 글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원 회사의 이름, 직무, 그 다음에 나의 이력,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만들어 주시면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주는데, 제가 이 도구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예를 들어 독서 감상문이다. 그러면 독서 감상문이나 리포트에서도 서론 이렇게만 정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독서 감상문은 여기에 책 제목과 작가 이름만 입력하면 그 책 내용을 AI가 어느 정도 학습하고 있어서 그냥 바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비교육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용해 보니까 요 서론이나 본론, 결론 아니면 독서 감상문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의 이것만 내면 딱 되겠어 정도 수준으로 글을 만들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요 리튼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글쓰기를 돕는 AI지 글쓰기를 대신해 주는 AI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글을 만들어 주기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약간 풀어갈 수 있을 정도의 영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글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 면접 질문인 같은 거,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응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멋지신데요? 아닙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진짜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아닙니다. 매뉴얼을 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리튼만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장점으로 제가 다른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챗GPT 같은 경우에 사용 연령 제한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반면에 리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령 제한이 없고 13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사의 관리 감독 아래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챗GPT는 우리가 GPT-4 같은 걸 이용할 때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리튼의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랑 유료 서비스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AI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리튼의 AI 모델이 실제로 하나가 아니라 여기 여러 개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매뉴얼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은 리튼은 채팅 기능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PT 3.5, GPT 4, GPT 3.5 16K, 그 다음에 PaLM2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픈 AI에서 개발한 GPT 3.5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을 알린 모델이고요. 그리고 현재 유료인 GPT-4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GPT 3.5 16K는 기존의 GPT 3.5의 파라미터를 16배 확장시켜서 더 길고 복잡한 질문에도 정교한 대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aLM2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위해 개발된 모델로 한국의 특성에 맞추어 최적화되어 한국어의 이해와 처리에 강점을 보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질문드리면 리튼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나요? 네, 리튼에서는 일반 모드와 검색 모드 두 가지의 작성 방식을 제공합니다. 일반 모드는 사용자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인 채팅 형태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법과 동일하면서 텍스트 투 이미지 방식의 이미지 생성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색 모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데이터를 직접 검색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코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코드 작성 창에서 직접 코드를 입력하여 실행해 볼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코드를 리튼에게 보여주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튼에서 인공지능과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승우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그 생성형 AI를 좀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그 채팅창 아니면 뭐 프롬프트 입력창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 채팅창에서 인공지능한테 작업을 이제 지시를 하거나 정보를 검색할 때 특정한 작업을 시킬 때는 그 인공지능한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또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때 예를 들어 광고 카피를 예를 들어 만들어야 된다 할 때는 AI한테 너는 지금부터 광고 카피라이터야. 그리고 만약에 시를 만들어야 될 때는 너는 지금부터 시인이야. 뭐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 주면 그 부여한 역할에 맞춰서 이 인공지능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갖춘 결과물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특정한 형식이 어떤 형태인지 예시를 들어주면 얘가 거기에 맞춰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두 번째 예시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작업을 끝내고 새로운 작업을 또 시작을 하려면 화면 왼쪽에 브라우저 왼쪽에 채팅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새 채팅을 선택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면 이전에 종료한 작업에서 딱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설정했던 AI의 역할한테 다시 우리가 그 역할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대화창을 찾아 들어가시면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설정을 그대로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죠? 아닙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좀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면 여전히 인공지능이 있어도 코딩은 해야 되고 코딩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리튼을 이용해서 코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리튼은 입력된 코드를 분석하고 이해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리튼의 채팅창에 코딩 입력을 선택하고 코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입력하면 리튼에서 내가 작성한 코드의 구문 오류, 문법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알려줍니다. 잘못된 구문이나 오타가 있을 경우에도 피드백을 제공해서 수정까지 해줍니다. 또 코드 실행 중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를 해석하고 가능한 원인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줍니다. 만약 코딩 초보이거나 코드에 대해 이해가 안 될 때는 특정 함수, 모듈 사용 방법, 매개 변수 설명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요.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코드의 성능 개선인가 최적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쉽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 최신 프로그래밍 패턴 등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서 개발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도구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이젠 좀 이걸 실제로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어땠을지 그런 사용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일단 그 유승훈 선생님께서 먼저 한번 시작해 주시죠. 혹시 뭐 또 특별히 궁금하신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교과가 국어이시니까는 국어 교과에 대해서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자기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 보면 그 화가 나거나 뭔가 힘이 들 때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내 감정에 대해서 아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고민을 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감성어휘, 이제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감성어휘가 한 50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100개 정도를 추려낸 다음에 그것을 학용품 하나하나에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가정으로 그 학용품에 그 감정을 연결해서 시를 짓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튼한테 감성어휘 100개랑 학용품을 이제 무작위로 연결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학생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고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감성어휘랑 그 학용품을 연결한 내용을 가지고 시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튼을 이용해서 시화도 그림을 그리게 해서 리튼으로 그림을 그리게 해서 시화까지 만드는 수업이었는데
이 수업이 제가 리튼을 이용한 첫 수업이었고, 이 수업에서 학생은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감정 어휘를 훑어볼 수도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도 학생이 직접 작성해봐서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리터러시를 익히는 기회도 제공되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송지연 쌤이 또 활용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업을 설계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라면 교과의 경계를 두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 같은 경우에 수업의 도입 부분, 글쓰기 아이디어를 좀 얻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글 전체를 쓰는 것은 비교육적이겠지만 글의 시작 부분을 비롯해서 글의 도입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시작할 수 있다면 이후에 글을 쓰는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 내가 사용한 표현이 적당한지 아니면 어색한지 리튼이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영어 대화 문장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영어 수업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딩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는 리튼에서 내가 짠 코드 같은 것들이 효과적이고 괜찮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짠 코드의 문제점을 점검도 할 수 있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6학년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리튼에 만다라트 챗봇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메인 목표, 주요 목표를 입력하면은 챗봇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어서 그런 도구들을 활용한다면 수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공감이 많이 되는 말이고요. 아마 저랑 또 달리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다양한 과목의 사용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항상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튼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리튼은 기존의 그 검색 엔진들의 검색 기능을 대체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정보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약간 지식의 확산? 그러니까 검색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연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버리는 그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성형 인공지능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렇게 착각, 이렇게 환상이라는 그런 그 현상이 있는데 사실 이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다음 문장을 예측해보는 그런 확률 모델이라서 이렇게 문장을 사실관계를 살펴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문장을 제시하는 것이나 보니까는 학습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가르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리튼을 포함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 정보를 검색할 때는 반드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는 정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활용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업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다 보면 수업의 본질이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학생들이 그냥 받아 옮기는 그것만 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업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의 역량을 익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을 사용하더라도 학생이 얻어가야 될 본질적인 내용들을 학생들이 얻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학생이 스스로 하고 부수적인 것을 인공지능이 해결하도록 해서 수업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에 시화 만들기를 한다면 조금 전에도 비슷한 예를 들어 드렸지만 학생들이 시를 짓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근데 국어 수업의 본질은 아이들이 고민을 해서 자기의 감정을 시로 만드는 게 국어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시를 쓰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꾸민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서도 전체 수업의 본질은 흐리지 않는
수업의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제공해야 될 자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탐색하도록 수업을 구성을 하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에 대한 업무 경감의 효과가 있고 학생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활용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팀 RT의 유승우였습니다. 송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